더불어민주당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고민은 뭐냐? 한덕수를 어찌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어찌할 것인가? 청문회는 이미 끝났었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부적격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이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차원에서의 몇몇 의원들이 그냥 한 얘기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부적격이라고 결론을 내린 건 아직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끝까지 뭔가 이것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흔들어 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말이야 이 거만한 정당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여? 지네들 170석만 믿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아니 다른 장관이면 몰라도 총리를 저렇게 인준을 안 해주고 붙잡고 있으면 어쩌라는 거야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또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될까 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170석이라는 원내 제1당의 그 의석수를 갖고 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 임명 동의안을 어찌할 것인가, 그 지렛대도 좀 이용해 보고 싶고, 그리고 다른 한편 국민들한테 밉보이는 것도 피하고 싶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일주일 전에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국민에게 이미 퇴장 판정을 받았다. 국회 인준까지 갈 것도 없다. 즉각 자진 사퇴하라. 그때는 일주일 전에는 서슬이 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부적격이라는 입장문을 먼저 밝혔지만 총리 임명 동의안은 본회의의 의결 사안이다. 그러니까 그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한 것은 그냥 참조 사항일 뿐이지 그게 결정적인 결정 사항은 아닌 것이다. 임명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임명 동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겁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최종 인준 여부에 대한 논의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워낙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 그러나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걸 재조정을 하고 이제 본회의에 임명 동의안이 상정이 되면 그때 또 어찌어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다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까지 됐는데 중간에 낙마되는 거 말고요, 최종적으로 임명 동의안이 상정이 됐는데 그 상정이 부결된 경우는 장상 후보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킨다는 것은, 특히 그 중에서도 정부 출범과 관련된 초대 총리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킨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만저만 부담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이 새로운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 그런데 또 하나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2일이니까 보름하고 며칠 더 남았죠. 오늘부터 지방선거 후보자들 정식으로 등록합니다. 오늘하고 내일 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자, 후보자 등록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딱 선거 운동을 해야 될 텐데 국민들이 6월 1일 지방선거 때 어디를 지지할까? 정당 투표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물 투표일 가능성도 높지만 윤석열 정부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국민의힘 찍을 수 있고 아니야 조금 더 매서운 견제가 필요할 것 같아 더불어민주당 찍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 가령 5월 말까지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통과시켜야 된다. 이 대답이 50.2%. 아니 나는 반대한다. 이것이 35.7%. 그러니까 거의 15%포인트 차이로 그래도 초대 총리는 임명동이 인준해 주는 것이 그게 그럼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야.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15%포인트 차이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총리 후보자 인준을 발목을 끝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아마 내부적으로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를 열면 말이죠. 이제 갑론을박들이 있겠죠. 발언권 얻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합리적인 선에서 잘 타협과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그때도 총리까지 했던 분인데 우리가 인준을 해주는 것이 임명동의안 표결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일부 강성파 의견들은 안 돼! 이런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들면 철험회 같은 강성 초선들. 그래서 의원총회를 하면은요, 대개는 강성들이 회의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강성들이 한풀 꺾였습니다. 누구한테 꺾였느냐?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후보자, 법무장관 후보자한테 아주 그냥 코가 납작해졌죠. 오늘 또 뭐 화제가 어제 저녁에도 화제, 오늘 또 아직도 화제입니다. 네, 이모님 사건, 한국 3M 사건. 이수진 의원은 정말 술 먹고 온 거야? 아니면 맨정신으로 온 거야? 이런 사건. 민영배, 내가 위장 탈당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특히 좌파 언론까지도 위장 탈당이라고. 대한민국의 4,999만 9,999명은 위장 탈당이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한 사람 민영배 본인만 내가 왜 위장이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소극, 이런 복숭아 학당. 그래서 국민들이 다 껄껄껄껄 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부글부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철험회를 어찌할꼬.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이런저런 회의에서 강성 여론을 주도해 왔던 그 목소리들이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 의원총회가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언제 정해질지 이번 주말 다음 주 정해지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아마 고민이 더 깊어질 거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